네, 이번에는 챕터 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는 거죠? 근로관계 처음이에요? 중간이에요? 종료될 때예요? 그쵸? 이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될 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으로서 논의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이제 이 판례가 이제 뭐 논의가 되어야 되고 제 주교제하고 판례 집은 좀 바꿨습니다. 이 관련된 판례를 뒤로 보냈어요. 근로관계 종료, 그 다음에 퇴직금, 그리고 금품청산 다음에 퇴직금 관련된데 몰아서 놨는데요. 이게 이제 종전에 서브 이게 이제 선생님들 교재에 요 판례가 좀 앞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하다가 이제 서브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이거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사례집하고 이 서브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 사례집에다가 서브 몇 번 참고하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이거 바꾸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제가 이걸 그냥 뒀습니다. 그걸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판례가 나중에 근로관계 종료에서 문제되는 그런 판례이다라는 것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퇴직금 관련해서는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 서브 갖고 계신 분들은 챕터 44번 근로관계 종료 거기에 퇴직금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논하려면 퇴직금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감액 규정의 효력 이런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의 기산점 언제 퇴직금이 발생한 거냐 이것이에요. 금품 청산 기간이 있잖아요. 보름. 이 보름 이후 14일 이후에 이제 퇴직금이 이제 생성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근로관계 종료하자마자 발생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기산점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시험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 이런 것들, 중간정산의 효력 이런 것들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화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퇴직금 청구권 사전포기 약정 아시아나 항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 쟁점 한번 살펴보죠. 자, 퇴직금의 의의 및 성질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퇴직금 청구권 발생 요건이 무엇이냐? 한번 이곳은 여러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판례가 퇴직금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정규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후불임금이다 이렇게 본 판례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것이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건 판례의 법리예요. 따라서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요.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뭐로서? 대가로서 지급하는 그 다음에 후불임금 성질 후불임금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질을 띈 금원이다. 따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후불임금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것이에요. 요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금품 청산 기간 14일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이때 발생한다. 즉, 이때부터 퇴직금 시효 얼마입니까? 몇 년 지나면 퇴직금 청구 못하는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자, 이 퇴직 시부터 3년 내에 퇴직금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퇴직금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단속 규정이냐. 자, 강행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어요. 자,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 명칭으로서도 좀 눈치채실 수 있죠. 강행.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효과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행 규정. 여기에 반해서 단속 규정은요, 또는 보통 강행 규정이 반대는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임의 규정 또는 단속 규정이라고 하던데요. 임의 규정은요, 자, 임의 규정 이런 거는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퇴직금은요,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그 이유가 뭐냐? 헌법 32조의 이념과 내용을 구체적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와 다수의 학설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행 규정성을 띠는 퇴직금을요, 사전 포기하자, 사전 포기한다, 이런 약정이 유효인지 여부, 그 다음에 부재속 특약 뭡니까? 이런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요. 이 약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재소, 즉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인 것들, 이런 특약이 효력이 무엇이냐, 유효냐 무효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 보세요. 자, 문제점 항상 중시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쟁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일단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 및 부재소 특약의 효력,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눈 감으시면서 문제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문제였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 것인지 떠올려 보시는 이런 연습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봤죠? 강행 규정이라면 이런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그리고 이런 약정에 대해서 부재소 특약하는 것, 약정이 두 개예요. 따라서 하적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과 이런 약정에 대해서 다시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특약, 이런 특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원고들, 이거 외국인 조종사들이에요. 뭐 존 이런 게 있잖아요. 존 같은 이런 조종사들인데요. 이런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사의 채용대였습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근로계약 체결하면서요, 여기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근무 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된 연장 근무 수당, 그 다음에 당번 근무할 때 지급 일당 수당 등등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퇴직금 관련된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 요구하지 않는다, 즉 보상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재소 특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재소 특약까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특약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 그 조종사 3명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해가지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때 당연하게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다. 이것은 약정한 바가 없다는 것은 뭐냐? 즉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외국인 조종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향후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런 특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런 부재소 특약이 맺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졌다가 2심 및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외국인 조종사들이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 외국인 조종사가 항공사 근로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퇴직금 등 여하한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이게 바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보세요. 퇴직금 등 여하한 그러니까 여하는 이제 다른 추가적 보상 요구하지 않기로는 합의, 이게 뭐예요? 요거 퇴직금 포기한다는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재소 특약을 하였던 사안에서, 자,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하는 것은, 자, 이거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거 잘 못 쓰셔도 이 강행법규 요 문구 쓰셔야 돼요. 강행법규인 그 근로기준법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신근로기준법도 퇴직금 관련된 근거 규정은 있어요. 다만 종래는요,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은요, 근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관련된 근거 규정 정도만 남아져 있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퇴직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조문이 거의 없으니까 퇴직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넘기신 분들 2017년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당연하게 근거 규정이 있으면 전부 다 포함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동법 공부하면서 저 노동법에 근제만 있다고 해가지고 산재 공부 안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공부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서브 있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뭡니까? 효력이 뭐였어요? 무효. 즉 강행법규 위반되는 것은 무효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임의법규 위반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네, 유효예요, 유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 퇴직금은요, 후불적 임금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 우리 봤죠. 그리고 퇴직금 관련된 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다. 따라 강행 규정 해석한다. 따라서 이런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퇴직금 관련된 것은 다 강행 규정이고요. 이 강행 규정에 반한다는 것, 즉 강행 규정에 반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 다 무효란 말이에요. 따라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그 약정 자체도 무효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추후에 퇴직금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지도 특약하는 것, 이거는 무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무효인 근로계약과 퇴직금 적용 기준. 자, 요거는 이제 박수근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을 쓰셨던 것이에요. 이게 뭐냐? 자, 지금 아시아나항공 사례에서 이 주종사들의 어떤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이잖아요. 자, 이거 여쭤볼게요. 이 퇴직금, 이 근로계약서, 이 외국인 주종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 무효이긴 무효이지만 퇴직금 관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없으면은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퇴직금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이면은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규정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퇴직금 주란 얘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근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논의가 이제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이하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 이러한 부재소 특이하기 강행 규정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종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어떠한 근거로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지, 이 주종사 3인이 어떠한 것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판례는 없고요, 견해가 대립됩니다. 첫 번째, 자, 견해 대립이라 하더라도요,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준다는 것에 대한 다툼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것을 근거로 할지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설은요, 자, 이런 퇴직금 규정을 근로 조건으로 파악하고 근기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자, 근기법 제15조 펼쳐 보셔야죠. 여러분 법정문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법정문은 시험용 법정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가지고 계셔서, 자, 근기법 제15조 읽어볼게요. 자, 그 1항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이다. 2항입니다. 이렇게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무효이고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 근기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 사실은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이 그 퇴직금 기준, 세부적 기준은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근태법 넘어갔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 좀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틀리진 않지만 요 일설은 옛날 근로기준법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쫙 있을 때 그때를 이제 전제로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퇴직금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 근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논거가 뭐였어요? 퇴직금 규정을 근로 조건으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로 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설과 같은 그러한 반론이 제기돼요. 이 보세요. 여러분하고 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때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근로조건이죠? 근로조건은 처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계약 근로관계 맨 처음에 논의되는 게 근로조건이란 말이에요. 연차, 휴게, 뭐 등등 뭐 급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임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근로 제 15조를 자, 기본적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입니다. 제 15조의 규정 취지가 근로 조건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15조에는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 여기에 근로 조건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는 견해예요. 따라서 이 규정 취지가 근로 조건에만 규율 대상으로 국한한다 해석할 수 없다. 즉 이 15조의 내면에 있는 깊은 취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15조가 비단 근로조건이라 표현을 했지만 근로조건만은 아니야. 근로조건 이후에 나중에 종료할 때도 다 이런 퇴직금 같은 근로조건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로 다루는 것이다. 다루게끔 하는 것이 15조의 취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조의 취지를 넓게 보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3선은요. 이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근로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야. 따라서 15조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유추 적용하자. 즉 직접 적용 안 되는 것은 그 취지를 따와가지고 유추 적용하자는 것이에요. 이설은요. 이 법 조항 근로조건의 개념을 넓게 보는 것이고요. 3설은 그걸 인정해요. 이 퇴직금은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15조도 퇴직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해요. 2설은요. 15조가 퇴직금도 규율한다는 것이에요. 3설은 15조는 퇴직금을 규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따라서 유추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유추적용은 직접 적용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끌어와서 적용시킬 수 있다. 이것이 유추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퇴직금 기준이 제정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번 이게 판례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1서, 2서, 3서 택하시면 괜찮아요. 근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박수근 교수님 견해이거든요. 자, 1설, 2설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근기법 제15조를 직접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런 견해이다. 직접 적용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왜냐 명문상 그런 조건이라고 돼 있고 이 퇴직금은 그런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1설과 2설은 이제 잘못됐다 이런 것이고 따라서 3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수업 중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런 퇴직금도 후불 뭐다? 임금은 근로조건이다 아니다? 근로조건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한 결국 일설도 맞는 말이죠. 그죠? 퇴직금 규정,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고 후불 임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근로기법 제15조에 따라 가지고 그 퇴직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족합니다. 따라서 일설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견해를 택하시든지 여러분 자율이 되겠습니다.